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정적분의 기본 정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2를 배웠었습니다. 1이라는 것은 이제 안 함수가 적분가는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겉함수, 적분 넓이 함수는 연속까지 되더라. 또 안의 함수가 연속까지 돼버리면 밖의 함수는 미분 가능하면서 실제로 미분하면 거기 있는 안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안연속 바깥미가 부정적분 혹은 뭐 정적분이든 적분의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적분과 미분의 관계. 우리가 부정적분 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원시함수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인테그랄 뭐 EX, DX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분을 정의할 때 얘는 미분해서 EX가 되는, 즉 X제곱 이렇게 되고, 뭐 상수가 있으니까 C 이렇게 표현되는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이 기호가 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상 관계인데, 실제로 넓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안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 게 옳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직선 형태 이외에도 곡선이 돼 있어도 실제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곡선이기 때문에 근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반동가를 내가지고 요 직사각형 넓이하고 뭐 이 직사각형 넓이 제일 큰 녀석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가 존재할 거고, 이런 직사각형 넓이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한번 근사시키고, 그러면 요 합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쪼개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서 세 개의 등분할로 쪼개버리면 위에 있는 제일 큰 사각형들은 이렇게 합해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등분을 분할해서 무한 등분까지 쪼개버리면 위에서부터 넓이가 차차차 쌓여 이렇게 이쪽으로 근사되면서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의 무한한 합으로 이렇게 그 근사를 시켜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아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접근하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들, 이런 녀석들의 합을 또 좀 정의를 해보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녀석들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부터 하고, 정적분은 그럼 어떻게 정의하는지 옳은지 먼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를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만들어 왔고요. 총 이렇게 5개, 4개 정도의 용어가 있습니다. N 등분할. 그래서 분할 중에서도 임의 분할과 등분할의 종류가 있는데요. 임의 분할은 대학에 가서 이제 보통 쓰는 거고, 등분할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보통 쓰는 것이죠. 그래서 N 등분할은 말 그대로 구간, 폐구간 A에서 B까지가 있을 때 이 A에서 B까지 폐구간을 N개의 N개로 분할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A에서 B까지 배구간을 정확하게 그 B 빼기 A 거리에서 N개의 등분으로 쫙 나눠서 쪼개준 이 점들을 분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AB의 N 등분할이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분할을. 파티션. P의 약을 따서 쓸 때 파티션 쓰고 N에 의존한 등분하니까 PN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점은 A에서 출발하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A라고 쓰고, 그러면 X0, 스타트를 항상 제로로 줄게요. X0. 다음 칸에는 X1, 그 다음 칸에는 X2. 이런 식으로 분할을 딱 땡땡땡 해서 그러면 이제 1, 2 이렇게 되니까 I 번째는 xi-1이 있고, xi가 있고 쭉 가서 xn-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있겠죠. 그러니까 xn이 있을 것이고, 얘를 끝점인 b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분할의 정의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간의 크기입니다. 가로의 길이라는 얘기인데, 이 각각의 구간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총 b 빼기 a에서 n을 정확하게 나눴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의 크기는 당연히 n분의 b-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계속해서 같은 크기로 이렇게 반복, 뚝뚝뚝 반복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간, 이게 두 번째 구간, 이게 뭐 i 번째 구간, 이게 마지막으로 n 번째 구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정의를 어떻게 쓰냐면 i 번째 구간의 크기 델타 xi라고 쓰고,
얘는 뒤에 거, 즉 xi에서 그 앞에 항인 xi-1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i가 1일 때 보시면 x1 빼기 x0, 2일 때 보시면 두 번째 구간이 x2 빼기 x1, 마지막으로 n번째 구간은 xn 빼기 xn-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구간의 크기는 우리가 일정하게 등분할 했기 때문에 크기가 딱 정확하게 고정이 됩니다. 즉 b 빼기 a라는 전체 거리를 정확하게 n 등분했기 때문에 크기가 이렇게 고정된 상수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구간의 크기 혹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구간의 높이인데요. 높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함수가 이제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적분에서는 기본적인 함수를 전부 연속 함수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는 당연히 적분 가능하죠.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함수고, 연속 함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가 있거든요. 연속 함수면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최대 높이랑 최소 높이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에서요. 빨간색을 썼어요. 최대 최소 높이, 즉 세로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AB에서 이렇게 산처럼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연속 함수입니다. 물론 뾰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의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살펴보면 최대 높이랑 최소 높이는 반드시 존재하죠. 최대 최소점 때문에 이러한 CI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최대 높이를 이렇게 결정할 거고, 얘가 높이를 우리가 라지 M이라고 하면 섭섭하죠. 각 구간별로 높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i번째 높이다 해서 MI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최대 높이 MI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최소 높이도 최대 최소점이기 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끝점이 꼭 최소 높이일 수는 없죠. 이 왼쪽에 있는 끝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small mi 이렇게. 그래서 최소 높이는 small mi. i번째의 최대 최소 높이는 항상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결국은 한 구간에서의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는 큰 녀석인 경우에는 라지 mi 곱하기 델타 xi 가로 길이죠. 델타 xi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보라색깔 직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직사각형 넓이는 델타 xi 곱하기 스몰 mi 이렇게 하면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라지 mi, 스몰 mi를 수학적으로 정의만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원래는 mi를 학문적으로는 수프리멈, 그러니까 상한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불연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분 가능이라는 개념이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교 과정 안으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일단 우리가 fx라는 함수값 중에서 최대값은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단 x라는 것은 조건을 주시기를 이 xi 구간, 그러니까 i번째 구간에서의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구간을 딱 제한을 둬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최대값은 f가 연속 함수인 탓에 최대값은 존재하죠. 그래서 얘를 maximum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존재하니까 얘를 최대 높이 mi라고 할 거예요. 최대 높이 쓰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최대 높이 fx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최대값이 존재할 거니까 이 최대값을 maximum이라고 두고 mi라고 쓴 거예요. 이 높이에요. 그럼 똑같이 최소 높이도 한번 정의해 보면 small mi라는 녀석은 i번째의 최소 높이인데 fx라는 녀석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선택할 건데 이 x의 범위는 i번째의 구간으로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최소값 미니멈이라고 그냥 쓸게요. 최대 최소 정리해서 미니멈 존재하니까 얘를 small mi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최소 높이라고 일단 명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용어 정의 되시겠죠? A부터 B까지의 n 등분할, 그 다음에 구간의 크기, 각각의 크기를 델타 xi, 최대 높이를 large mi, 최소 높이를 small mi라고 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최대 높이가랑 구간의 크기, 가로 길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로 세로 곱하게 되면 이 보라 색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하나 나오겠죠. 이런 녀석들을 각 구간별로 쫙 다 구해서 합해보는 형태. 이런 녀석을 최대 높이들의 합이라 해서 상합, upper su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pper sum, 상합은 총 n개의 넓이기 때문에 n에 의존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즉
n에 의존한 수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름하여 un이라고 할 거예요. un, upper sum, n개의 upper sum. 합은 로열 썸이라고 해서 ln이라고 수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들을 한번 표현해 보면 un이라는 것은 일단 한 구간의 직각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보면 세 번째 가로 길이를 델타 xi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i 번째 높이가 라지 m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것이 이 직사각형 보라색의 넓이를 표현하는 것이고 얘를 i를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합하기를 시그마 i라는 녀석을 1서부터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다 모조리 합하겠다 이 말이죠. 최대 높이 합이니까 아마 오른쪽 위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해서 쭉쭉쭉 해서 n번째는 또 왼쪽이 지금 제일 높네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넓이를 다 합하는 형태는 이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형태고 i는 이제 1서부터 n까지 쫙 합해 나가는 거죠. 정하면 m1 델타 x1 더하기 m2 델타 x2 땡땡땡 mn 델타 xn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보라 색깔 기하학적으로는 넓이 합입니다. 그래서 얘를 상합인 u라고 쓰고 n에 의존한 형태라서 정확하게는 부분 수열이죠. 부분 합수열이죠. sn이라고 원래는 썼는데 upper sum u라는 의미가 나타나도록 제가 un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상합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비슷하게 하합도 그러니까 아랫부분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i번째 직사각형의 합은 높이 small mi 최소 높이에다가 가로 길이 델타 xi i번째인데 i를 어디서부터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전부 다 합하겠다라는 거니까 아랫부분에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랑 요 아랫부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랑 요때는 요 아랫부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 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로열 썸 하합 L 원래는 TN 뭐 SN 이렇게 써야 되는데 LN이라고 부분합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병백기 둘 다 수열이고 병의 수열이죠. 그렇고 게다가 이 각각의 수열은 UN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열이긴 수열인데 어디까지 되냐면 감소 수열까지 됩니다. 좀 적어 놓을게요. 반대로 LN 하합은 수열이긴 수열인데 증가 수열이 됩니다. 적어놓고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구간을 한번 나눠서 한번 보죠. 감소 수열, 증가 수열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UN 같은 경우에 확대를 해서 보면 확대를 좀 시켰거든요. 이게 지금 i번째의 그 직사각형 넓이인데 이 분할을 세분할 그러니까 분할 나눈다는 것을 세분할이라고 하는데 한 반만 한번 나눠보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반반 나눠보면 구간이 이렇게 두 동가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대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변함이 없지만 왼쪽 부분은 이렇게 반을 나눔으로써 높이가 최대 높이가 mi가 이 부분까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합 수열 그러니까 upper sum 상합을 쫙 다 더하게 되면은 요만큼이 지금 덜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한 구간만 보면 충분한데 이 구간이 지금 날아간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이 부분에서 제가 얘를 반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나눈다. 그러면 최대 높이가 이만큼이 지금 날아가 버린다. 그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쫙 떨어지는 그러나 아래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고 적분 가능하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위에서부터 이 직사각형이 쫙 이렇게 그 잔잔하게 날아가면서 감소되는 수열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아래로 유계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수열이 un을 굳이 나타내면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un이라는 녀석이 감소 수열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증가 수열은 하합이라는 것은 또 증가 수열인 것이죠. 밑에서도 쪼개보면 빨간색으로 보세요. 이 LN은 왜 증가 수열이냐 살펴보면 지금 이 xi-1을 한 칸 더 늘려버리면 이 밑에 부분이 원래 이 부분이었던 것이 실제로 제일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더 생성이 된다 그죠? 더 추가해서 들어오죠 이번에는 합은. 그러니까 ln이 n이 분할이 이제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이제 그 밑에서부터 차 올라가는 크기가 커지니까 이 수열로서 ln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커진다. 이만큼 더 생기니까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로 밑에서부터 그 극한을 보내고 위에서부터 극한을 보내는데 전부 다 아래 위로 6개니까 결국은 수렴하거든요. 단조 수렴 정리 때문에.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드렸죠. un이라는 녀석은 감소 수열인데 어떤 정확히 말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라는 이 어떤 넓이 값보다는 un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위에 있어요. 근데 u1, u2 이렇게 점점 감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ln도 이렇게 증가수열인데 이제 하합이라서 아래에서 이제 넓이가 점점 커지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 검은 색깔보다는 아무리 쪼개도 뭐 커질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한 번 더 쪼개고 한 번 더 쪼개도 그렇죠? 또 이만큼 추가되고 또 이만큼 쪼개면 또 이만큼 추가되고 하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무조건 각관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로 이제 그 정적분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됐죠? 지금 용어 정리 되게 길게 했는데 사실 정적분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용어의 의미랑.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등분할 A부터 B까지를 n 등분할 했고 각 구간의 크기를 델타 Xi라고 하고 최대 높이를 large mi, 최소 높이를 small mi, 상합을 un, 하합을 ln, 그리고 un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증가수열, 감소수열, 그 다음 ln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증가수열, 하합은 증가되고 상합은 감소하는 수열이다. 그래서 상합과 하합이 극한이 존재하고 그것이 같을 때 걔를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정적분을 그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정적분의 정의, 자 중요합니다. 이제는 한기를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위에서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F가 AB에서 일단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일 때 위의 상합 수열과 하합 수열, 즉 UN과 써볼게요. un과 ln은 수렴한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우리 무리수 이해할 때 잠깐 언급드렸던 단조 수렴 정리, 단수 때문이죠. 이 값에 어떤 값에 대해서 이제 위로 유기면서 un이라는 녀석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아래에 있는 녀석이 증가 수렴하면서 위에 있는 어떤 수에 닫혀 있으면 얘는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수렴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수렴값이 둘 다 같으면 그 값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로 정의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un과 ln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ln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서로 비교해보면 항상 un이 더 커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수렴을 하는데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그 값을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으로 정의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정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미트 ln과 un이 같을 때 이 값을 정적분으로 정의한다. 쓸게요. 이렇게 만족할 때 이 값을 뭐 예를 들면 얘를 L, 얘를 뭐 U라고 하죠. 그래서 L과 U가 같을 때라고 합니다. 어쨌든 L과 U가 같을 때 이 L 값, U 값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정적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구분구조법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를 쫙 답한 극한으로 얘를 정의하겠다. 얘를 A에서 B까지 정적분 값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 정적분이 안 되는 예를 딱 들어보면 그 L과 U가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녀석 극한하고 밑에 있는 녀석의 극한이 달라가지고 정적분이 이제 존재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안 되는 예를 좀 들어보면 x를 뭐라고 주면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예를 자주 들었던 건데 뭐 예를 들어 x가 유리수일 때는 0을 주고 x가 무리수일 때는 뭐 1을 주는, 물론 0하고 1 구간 안에서 이렇게 준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0, 1 안에서 어떻게 함수가 정의되냐면 유리수일 때는 다 0이죠.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뭐 2분의 루트, 2분의 4, 2분의 3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유리수거든요. 무리수는 전부 다 이제 1이에요. 1. 루트 2, 2분의 1 뭐 이런 거. 그래서 1, 0 되는데 얘가 그 뭐죠? 상합에 대한 극한을 생각해 보면 i번째가 이제 이런 구간으로 결정될 거고 얘에서 최대값은 반드시 지금 뭐 연속은 아니지만 최대값이 있겠죠. 이 큰 녀석의 직사각형이고 최소값은 반드시 아랫부분의 직사각형이 나와요. 근데 이 분할을 아무리 제가 세 분할로 쪼개도 최대값은 유리수랑 무리수가 워낙 조밀한 탓에 무조건 이 세 분할은
최대값 최소값이 변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얘의 극한을 보낼지라도 결국은 최대 상합의 극한은 최대 그 위에서의 넓이 상적분이라는데 얘가 1이 되는 것이고 밑에서의 넓이는 밑에서 아무리 증가함수가 하더라도 0,0,0,0,0인 얘는 또 1,1,1,1인 1,1,1,1인 그 이제 상합수열이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은 0,0,0,0인 하합수열이 되는 것이라서 극한이 얘는 1이고 얘는 0이 되어서 이게 같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합수열과 하합수열의 극한이 상합수열과 하합수열의 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얘의 값을 정적분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합수열과 하합수열의 극한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같지 않아서 이렇게 정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의 계산.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은 미가저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미가저가일 때 이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요것만 증명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힘내시고요. 한번 명제를 적고 오겠습니다. 가 A, B 배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 F'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F'이 존재하는데 F'은 A, B에서 적분 가능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일단 F' 존재하고 얘가 이제 적분 가능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실제로 그 구분 구적법을 통해 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의 극한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얘를 쉽게 수트에서도 했지만 A에서 B까지의 넓이 누구의 넓이? F'의 넓이. F'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얘가 적분 가능이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의 원시함수였던 F 역도함수죠. F에서의 끝점 뒤에서의 끝점인 B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F에서의 제일 앞에 점인 A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그냥 셀이 빼주면 바로 계산된다. 엄청 강력한 정리죠. 이것도 그래서 기본 정리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계산을 엄청 빨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적분을 계산을 아주 용이하게 해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줘버리면 여러분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프리머, 인피머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분할도 임의분할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초에 용어를 이렇게 등분할로 준 거죠. 그래서 적분 가능이라 하지 말고 조금 더 스트롱한 강력한 가정을 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 안에서는 어차피 연속이라는 가정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F'이 연속이까지 되는 걸로 제가 정의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죠. F' 연속.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F가 미분 가능하고 그것이 연속까지 될 때 우리는 F를 뭐라고 하냐면 C1급 함수라고 했죠. 예전에 발레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데 미분 가능하고 그 도함수가 연속까지 될 때 C1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F가 기본적으로 C1급이라는 가정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로피탈 정리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을 때 F가 C1급이라 했거든요. 가정이 F가 C1급이 되면 미적분 기본 정리, 그러니까 정적분의 기본 정리는 항상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미분한 함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의 넓이는 그 원시함수, 역도함수의 끝점끼리의 빼기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명제를 좀 바꾸고 실제로 위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증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얘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의 상합수열과 하합수열의 극한값이 같음을 사용해가지고 얘가 지금 존재를 하잖아요. F' 연속이니까 A에서 B까지 F'의 일단 넓이는 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래에서 그 하합의 극한값과 다시 하면 되겠지만 위에서의 그 상합의 극한값이 서로 일치한다. 일치해서 그 값을 실제로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끝점으로 계산해도 충분한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럼 프루프 증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AB에서 폐구간에서 부드럽게 F가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i번째 구간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일단 그래서 분할을 먼저 정의하고 i번째 형태로 우리가 구간을 다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정확하게 등분할되어 있다고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썼어요. pn이라는 녀석을 x0,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xn까지 n개의 등분할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각 구간별로, 각 구간에서 당연히 그 가정이 지금 미분 가능이니까,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각 구간에서 당연 미분 가능하고, 그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연속까지 일단은 f라는 녀석은 만족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그 정규분 기본 정리에서 가장 쓰이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증명에서 평균값 정리가 쓰입니다. 평균값 정리 우리 항상 중요하다 하는데, 왜 그게 이제 중요한지가 이런 이제 정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배운 게 아니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쓸 거라서 이 각 구간별로 미분 가능하고 그것이 또 연속까지 되니까 구간에서 f가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게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썼어요. 각 구간에서 f는 미분 가능, 이거 연속까지 되죠. 이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평균값 정리 써볼까요? 끝점 xi 마이너스 그 앞에 점 xi 마이너스 1 맞죠? 분의 점 f의, 잘 정리를 기억해 보세요. xi 마이너스 f의 xi 마이너스 1 이렇게 평균 기울기죠. 아, f 미분 가능하죠. f 프라임 c인 c가 어디에서 존재하죠? 개구간 앞에 있는 xi-1과 xi 구간 안에서 뭐한다?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c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c라는 것은 각 구간별로 의존해 가지고 그 c라는 녀석이 사이에서 존재하죠. 예를 들어 이 앞에 녀석에 있는 구간에서는 또 다른 또 c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i에 의존한 실제로는 c죠. 그래서 이 ci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구간에서는 C1이라는 또 것이 존재할 것이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C2가 존재할 것이고, n번째 구간에서는 CN이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때 각 구간별로 C가 존재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각각에서 지금 살펴보는 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우리 용어 정의에서 했다시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델타xi라고 했어요. i번째 구간의 크기. 그래서 이 델타 xi라는 녀석을 우변에 곱해 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변에 곱해주면 이 위에 있는 분자, 즉 fxi 빼기 fxi-1이 f 프라임 ci 곱하기 델타 xi가 되겠죠. 그래서 걔를 써보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얘를 올리고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줬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 가정 써야 될 게 쌤이 f 프라임 연속까지 지금 강하게 줬죠. 그러니까 미분한 녀석 도함수가 연속까지 되기 때문에 연속의 성질이 최대 최소 정리가 있죠.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이 최대 높이 최소 높이를 정의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fx 구간에서의 맥시멈과 최소값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f'에 대해서 그 최대 높이랑 최소 높이를 결정할 거거든요. 걔를 mi, small mi라고 쓸게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f'ci라는 녀석은 이 구간에서 어떤 이제 값인데 f' 자체가 가정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large mi랑 small mi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 xi-1, xi의 구간에서 f'이 연속, 가정 때문이죠. f'이 연속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mi를 결정할 수 있다. 구간의 최대 높이 mi, 최소 높이 small mi가 결정된다. 즉, f'에 대한 최대 최소 높이니까 정의를 써보면 f'x의 최대인데 x라는 녀석은 조건을 주기를 조건제시법 집합에서 x라는 녀석은 i번째 구간에서의 배구간 안에서 됐죠? 이렇게 정의하면 이 녀석이 모든 높이들의 집합이고 이 중에서 맥시멈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맥시멈이 맥스가 존재하고 얘를 mi라고 둘 수가 있죠. 비슷하게 mi도 두면 할 때 그러면 f 프라임 c 입장에서는 ci 입장에서는 당연히
f 프라임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f 프라임 ci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 f 프라임 ci라는 녀석은 어떤 구간의 어떤 수지 않습니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녀석하고 최소 사이에서 이 녀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f 프라임에서의 최대 최소니까요. 그래서 이거라고 이제 mi, 스몰 mi라고 두면 f 프라임 ci는 mi랑 스몰 mi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쓰죠. 이렇게 되는 거죠. f 프라임 ci. 이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뭘 할 거냐면 델타 xi를 양변에다 곱할 겁니다. 델타 xi는 어차피 양수거든요. 구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각각의 구간의 크기를 여기다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써보면 따라서 그대로 부등호 방향 유지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끝에 있는 녀석 보면 이건 작은 정사각형의 구간에서의 넓이고 이거는 i번째 구간에서의 큰 직사각형의 넓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형태가 나와 있는 형태고 우리가 그러면 상합과 하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를 쫙 다 더해도 이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변 똑같이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를 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분석을 해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상합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un이라고 했습니다. n에 의존한 그 큰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죠. 얘는 우리가 뭐라 했냐면 ln, 로열 sum, 사합이라고 했고 n에 의존한 어떤 직사각형 넓이 합입니다. n개니까요, 분할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인데 f'ci의 델타 xi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fxi 빼기 fxi-1을 i는 1서부터 n까지 합하는 거와 동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스타라고 할게요, 얘를. 스타라고 쓰고 스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얘의 시그마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 형태 시그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시그마를 붙인 것 뿐이에요. 다시 보면 스타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양변에 시그마 1서부터 n까지를 붙인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이제 그 우리 부무수 전개하듯이 예전에 쫙 한번 날려볼 텐데요. 1서부터 n까지 쫙 더해보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1서부터 n까지 더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순서를 n부터 거꾸로 n1까지 더해 내려가 봅시다. 다시 말하면 n번째는 f의 x에 i에 n번 들어가니까 n 마이너스 에 x에 n-1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렇게 더하기를 두 번째 더하기는 n-1이니까 f의 x에 n-1 뭔가 사라진 느낌이 들 거죠? 그 다음에 n-1 집어넣으니까 x에 n-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시그마 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마침내는 1을 집어넣으면 f의 x의 1 마이너스 f의 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x의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날아간다 이거예요. 얘랑 날아가고 얘랑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쭉 날아가죠.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날아갈 거니까 남는 녀석이 얘랑 얘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아는 형태죠. xn이라는 녀석은 분할해서 제일 끝점이었어요. 끝점이라는 녀석은 xn이라는 녀석은 b고 x0는 a라는 수거든요. 끝점이에요. 끝점 a랑 b 그죠? 각각 끝점이라서 여기서 말하는 xn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b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a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b고 얘는 a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운 부분은 다 정리해서 붙여주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얘는 그럼 결국 b 빼기 a, fb 빼기 fa가 되는 상수입니다. 분명히 상수 맞죠? 함수값으로서 fb도 숫자고 fa도 숫자니까 fb 빼기 fa라는 건 숫자고 un이라는 것은 상합 수열이지만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감소하는 감소 수열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감소 부분합 수열이죠. 어쨌든 부분합 수열도 수열이니까 감소 수열로서 얘가 상수라는 수에 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점점 떨어질 텐데. 그럼 이 un이라는 건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수렴값이 우리가 이제 u라고 하면 u라는 녀석은 틀림없이 비교정리 때문에
함수 극한의 수열 극한의 비교정리죠. 비교정리로부터 이 극한값이 같거나 크다를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만족하더라도 수열을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수열의 비교정리에 의하면 이 관계를 만족할 수밖에 없죠. 끝나갑니다. 마찬가지로 ln도 하합 수열로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증가 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열에서 이런 비교 정리랑 이렇게 조임 정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강조드린 게 이제 여기서 다 탄로가 나죠. 편입값 정리하고. 그래서 얘가 n을 무한으로 버리면 얘도 위에서 이제 막히고 있고 밑에서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수 l로 수렴을 할 것이고 비교가 애시당초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극한도 당연히 이렇게 비교 정리해야 하면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수열의 비교 정리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L하고 U는 극한값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정적분 가능하잖아요. 가정 자체가 F'A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한다. F' 자체가 연속이기 때문에 적분 가능하고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얘를 구분구조법으로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의 실제 넓이 값이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건데 얘는 그 상합수열과 하합수열이 같을 때 우리 그렇게 된다고 정의했지 않습니까? 정의를. 맞죠? 그러니까 이 L과 U라는 녀석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랑. 따라서 지금 AB 정적분 정의로부터 됐죠? 그러니까 정적분 정의 쓴 거예요. L과 U는 LN의 극한, UN의 극한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랑 같을 때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이 LN이라는 녀석은 혹은 UN이라는 녀석은 우리 애시당초 그 최대 높이가 F'에 대한 최대 높이, F'의 최소 높이에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상합하합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극한은 존재하고 그 극한을 우리 A에서 B까지 F라고 정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세요. 이 L이라는 녀석과 U라는 녀석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호로 표현하면 상수 비교 다 지워버리고 일단 L과 U가 같다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등호로 보시면. L과 U가 같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이 값은 전부 다 같게 되는 것이고 FB 빼기 FA랑 같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자체가 우리가 찾는 위에서 할 등호처럼 FB 빼기 미안합니다. F'이네요. FB 빼기 A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음으로써 증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좀 복잡했는데 뭐 복잡하다기보다는 용어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죠. 용어 정리는 이제 됐고요. 이제 다 아시겠죠? 정적분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정적분 기본 정리는 이제 미가고 연속 C1급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녀석이 이제 그 도함수가 있을 때 겉에 있는 녀석을 원시함수의 끝점을 서로 빼줘서 바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정리다. 그래서 등분한을 잡았고 각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또 연속이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열어주고 미분 가능이기 때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평가 정리에 의하면 이 두 점 뺀 거에서 fxi 빼기 fxi-1이 어떤 f'ci인 ci가 각 구간별로 존재하고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f'ci 델타 xi가 이렇게 처리가 됐고 각각의 xi 구간에서 f'이 연속이라는 가정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f'의 최대 높이 mi, 최소 높이 스몰 mi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f'ci라는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최대랑 최소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델타 xi를 똑같이 곱해주고 시그마를 똑같이 취해주게 되면 이 녀석은 왼쪽에서는 하합, f'에 대한 하합, 그 다음 오른쪽에 녀석은 f'에 대한 상합, un. 근데 이제 상합과 하합이 수열로서 지금 수렴을 한다는 가정이니까 정적분 가능하니까 얘를 이제 극한을 보내주면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은 상수로서 의미 사실 n이 막 변동되더라도 무조건 아무리 쪼개도 fb 빼기 fa 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변수인 n을 지금 없애버렸죠. 이 상황이. 그죠? 그래서 상수로서 이제 비교 정리를 착착 당겨줄 수가 있고, 그럼 이 비교 정리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 가정이 이제 정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f'에 대한 a부터 b까지의 l값과 u값은 같아지게 됨으로써 실제 그 계산값이 fb랑 fa의 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그 유명한 정적분 기본 정리, 정적분의 계산을 이제 굉장히 용이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정리였습니다. 이건 뭐 다 유명한 정리니까요.
교과서에 필기를 좀 해두시고요. 그럼 정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fx가 x제곱이면 얘는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미분해보면 당연히 도함수가 연속도 됩니다. 2x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넓이를 1부터 뭐 예를 들어 3까지 2x를 구해본다 하면 물론 이제 평행사변형으로 보고 사다리꼴인가요? 넓이로 보고 얘를 뭐 이제 처리를 해도 되지만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fx의 끝점인 f 끝점인 3 빼기 앞에 점인 f1만으로 계산이 바로 된다는 얘기죠. 즉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됨으로써 8로 곧바로 풀 수가 있는 정리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많이 쓰는 형태를 보면 미적분학 기본 정리 우리 했던 거랑 좀 결부시켜서 생각드리면 교과서 해석, 교과서 정의인데요. 라지 F라고 쓰잖아요. 라지 F가 모든 X, A, B에서 F 프라임 X를 취했더니 어떤 스몰 fx가 나올 때 정의입니다. 이 라지 F를 뭐라고 부르냐면 콜 라지 F를 AB에서 F를 AB에서 스몰 f의 뭐라 하냐면 역도 함수라고 합니다. 도함수를 역으로 취한다 이거죠. 역도 함수. 그래서 부정적분 원리입니다. 혹은 뭐라고 하냐면 원시 함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넓이 함수를 라지 f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fx가 특별히 이제 fx가 연속이 이렇게 됐을 때 연속이 된다면 그 넓이 함수를 어떻게 잡냐면 라지 fx라고 잡고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인티그랄 a에서 x까지 ft dt라고 합시다. 우리 넓이 함수 지난 시간까지 같이 결부시켜서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안에 게 지금 연속이거든요. 안연속 바깥미가 기억하시죠? 안에 게 연속이라서 이 f라는 녀석은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미적기죠. 미적분학 기본 정리 2가 되죠. 미적기 2인데 원래 미적기를 그냥 미적기 2를 미적기라고 합니다. 미적기 2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럼 미분을 팡 때려보죠. 탕 때리고 전체적으로 팡 때리면 미적기 2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어제 했다시피 얘가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온댔죠. f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한 녀석이 지금 연속까지 돼버렸으니까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그러면 이제 by 정적분 기본 정리, 정적기라고 하죠. 기로부터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미분, 그 다음에 미분한 함수 f라는 녀석은 어떻게 이제 표현되냐면 라지 f의 점 b 빼기 라지 f의 a.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교과서 해석입니다. 해석한다. 그래서 그 미적분 기본 정리랑 정적분 기본 정리가 미적분에서 뭐 당연히 학교 수학에서도 꽂히고 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데서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미적분에 대한 개괄을 해드렸고 사실 학교 수학에서 뿐만이 아니고 학문 수학에서도 혹은 수학 전체 영역에서 사실은 거의 뭐 손꼽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사실 미적분학이 어떤 근본 토대죠. 토대.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고 좀 잘 이해를 하려고 해보시고 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그다음 왜 뭐 극한의 비교 맨날 조일 정리 이런 걸 왜 배웠냐 왜 맨날 대수적 성질을 사용했느냐 왜 맨날 그 수열 극한 계산했느냐 함수 극한 계산했느냐 이 모든 이유를 지금 다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속도 가속도 다 이제 그 적분과 미분의 관계로 표현되는 것도 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교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분, 뭐, 그 다음에 치환적분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